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한반도 전쟁설, 이번 달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4월 한반도 전쟁설. 이 4월 한반도 전쟁설의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느냐? 박지원, 문재인의 원죄, 그리고 보수인 척하면서 보수 우파를 현혹하고 있는 안철수의 보수파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요즘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벼랑 끝으로 떨어지면서도 도저히 손을 쓸 수도 없고 뭐 하나 붙잡을 수 없는 무력감이 뼛속 깊이 파고드는 요즘입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설이 나온 지 어제 오늘이 아닌데도 대한민국은 똘똘 뭉쳐 5개월간의 막장 대하 드라마를 계속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하고 정당판 뺨치는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마침내 검찰이 감옥에 보내면서 승리의 축배를 들었던 그 시간들,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잃어버리는 국가 지도체제의 붕괴를 자초하면서 김일성의 6.25 남침 이후 최악의 위중한 안보의 먹구름 속에 스스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외친 이유는 가장 중요한 배경의 하나로 저는 안보를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순간까지 절대 하야해서는 안 된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역시 저는 안보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년 임기 중 1년밖에 남아있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낼 경우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국가적 재앙, 내셔널 디제스터를 겪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국가 안보 위기, 내셔널 시큐리티 크라이시스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지였습니다. 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10일 본격적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외교 당국의 발표를 접하고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방위 태세를 언급한 것은 틀림없이 북한이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수세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한 것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지만 사실은 한반도가 김정은의 불장난으로 인해서 안보 위기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장 강하게
외쳐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 구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게 만들었던 1등 공신이 대부분 문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안철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안철수인 겁니다. 문재인은 2004년 한나라당이 섣불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다가 역풍을 맞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보다는 처음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주먹을 쥐고 이게 나라인가 라며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촛불 시위에 불을 지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촛불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는 교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철수가 이같이 이중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우파 임내하는 사람들이 안철수를 보수우파의 대안으로 착각해서 지지하는 쪽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는다는 말을 거듭 실감하게 됩니다. 안철수는 그야말로 보수팔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분단된 대한민국, 그것도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아대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번 5월 9일 대선일까지 사실상 6개월이 넘도록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안보를 포기한 나라가 아니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미친 짓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으로 저는 단언합니다. 이런 미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은 그만큼 국민이 좌경화되었다는 사실이고, 민주주의란 이름에 터무니없이 만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의 좌우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좌경화된 쓰레기 언론들,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지식인들, 여기에 골수까지 좌익인 정치인과 시민단체라는 이름의 반대한민국 단체들이 서로 뒤엉켜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며 대비한 쪽은 정작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친 개라고 불리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 2월 3일이죠. 이어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한, 3월 17일에 이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6일에서 18일 방한하는 가운데, 미 해군의 칼 빈슨 함모 전단이 싱가포르 해역에서 돌연 한반도로 방향을 돌려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조차 이번 달 하순 미국 의회 청문회 참석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취소했느냐? 주한미군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일정은 항시 전투태세를 유지한다는 한미동맹의 최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전투태세 상태라는 의미 아닙니까?
대한민국 좌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억지에 동조하는 국민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 위기가 6.25 이후 최악의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에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문재인, 그리고 안보는 보수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는, 자신의 안보관이 보수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는 안철수가 이번 대선에서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저 같은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이야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선거입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의 무능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국민이 좌파 대통령 또는 보수를 가장해 표를 얻을 속셈인 보수파리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정말 뜨거운 맛을 봐야 뭘 알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게 하곤 합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2007년 12월 18일 제62차 유엔 총회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투표 방침을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측에 사전 문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의 회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적과의 내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나라 같은 나라라면 당연히 특검 대상에 올려서 문재인의 이적질, 문재인의 반역질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헌재에 파면시키고 마침내 감옥에 보내면서 버젓이 제1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본조차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대선판입니다. 문재인이 보좌하던 노무현은 북한 핵 개발은 일리가 있다. 나 노무현은 김정일 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국제사회를 향해 이실직고하고 다녔습니다. 문재인 자신은 김대중, 김정일이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지료로 갖고 있습니다. 그의 회고록 문재인의 운명에 따르면, 여기에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이게 그의 회고록 문재인의 운명에 따르면 민정수석을 2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러고 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고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자신의 자서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놓은 좌담집, 여러분, 대한민국의 종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제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ICBM 발사 실험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 정권 시절 북한에 현금을 퍼준 대가를 되돌려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6.25 이후 최악의 위중한 안보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가장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인 것은 물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잘못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기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 노무현의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 비서실장, 그리고 김정일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천문학적 대북 송금의 주범인 박지원이 당 대표로 있는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가 안철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문재인과 함께 여론조사에서 양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생각에 무기력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문재인과 박지원과 문재인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그 원죄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대통령 유력 후보로, 한 사람은 또 다른 유력 후보의 배후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자신의 좌담집 안철수의 생각입니다. 북한에 퍼준 현금이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은 남한이 돈을 주지 않아도 핵 개발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더군요. 라고 남의 주장을 빌리는 식으로 자신의 의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이 돈을 주지 않았어도 핵 개발을 했을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은 워낙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 정책 덕분에 핵 개발을 한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남한과의 경협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고 중국의 광물 자원을 파는 등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금 조달을 했을 것이라고 북한 측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철수의 생각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황장엽 선생은 북한이 김대중 정권의 남한으로부터의 현금 지원이 없었으면 핵 개발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증언을 그의 회고로 어둠에 편의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편에 선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이 책입니다. 이게 바로 황장엽 선생의 회고록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기아 상태였는지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황장엽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1998년 초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 초입니다. 중국 신화사 통신이 북한의 농업위원회 간부가 제공한 자료라고 하며 보도한 데 의하면 1997년 말까지 280만 명이 아사하였다고 한다. 북한 주민 28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1999년 말까지 150만 명 이상이 아사한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면 1997년에는 130만 명이 아사하여 도합 280만 명이라는 아사자 숫자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북한 인구가 23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280만 명이 굶어 죽은 북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출범할 때의 북한의 사정입니다. 그런 북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산소호흡기를 꼽아주고 여기에 핵개발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거,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박지원을 통해 보낸 현금 따발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현금 따발을 보내지 않았다면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은 280만 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이 굶어 죽게 된 그 북한이 그런 핵개발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황장엽 선생의 객관적이고도 온당한 주장입니다. 그런 박지원의 아바타가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의 이념적 뿌리를 찾다 보면 문재인의 정신적 스승이 노무현이고 노무현은 박지원의 정치적 대부인 김대중 대통령과 뿌리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은 박지원이 되는 것과 똑같아. 이게 무리한 주장입니까?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김대중의 제2기 통치, 김대중의 윤정치가 나온다. 안철수 정권의 주인은 박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의 윤정치가 나온다.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김대중, 노무현 좌익 정권 10년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장담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틀림없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도 민주당 정권이 될 것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정말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소리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요즘 대선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윤창중 칼럼상 TV를 시청하실 때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구독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은 저 윤창중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칼럼을 올리는 윤창중 칼럼 세상 블로그도 많이 애독해 주시고, 또 일요서울 TV에 올라가는 금요일 오후, 금요일 정오에 올라가는 윤창중의 시국진단과 함께 일요서울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